새벽 5시 박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0해를 살아온 금호동 반지하 집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멸치였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멸치 한 줌을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들도 참 오래 버텼네. 은빛 비늘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메말랐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서서히 풀어지고 녹아내리고 결국엔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며 국물이 됩니다. 그게 멸치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신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냄비 앞에 앉아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손마디는 틀어져 있었고 엄지손가락 관절은 아침마다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국물 냄새가 번지기 시작하면 그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냄새만큼은 변하지 않았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금호동 골목 끝 간판도 낡고 테이블도 6개뿐인 이 작은 공간이 영희의 전부였습니다. 30해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칼국수를 삶았습니다. 손님이 많을 땐 정신없이 웃었고 손님이 없을 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류동수는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68배 나이는 그를 더 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동수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20년을 넘게 핸들을 잡았지만 허리가 망가지고 혈압이 올라 결국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식당 뒷방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가끔 설거지를 거들거나 대부분은 그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물 맛 좀 봐. 영희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동수는 입을 대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괜찮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둘 사이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아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영희야, 오늘 떡볶이 매운 거로 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희는 냄비를 올리고 고추장을 풀었습니다. 떡을 넣고 저으면서 그녀는 문득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민재.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34. 이제는 어엿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판교의 IT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예의 바르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영희는 민재가 좋은 여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애 잘 됐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그 마음 한쪽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아니고 허전함도 아닌 그냥 조용히 가라앉는 무게 같은 것. 영희는 민재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새 옷을 사지 않았고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에어컨을 틀지 않았고 겨울엔 내복을 2겹 입었습니다. 학비가 부족하면 동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조금씩 쌓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두 사람은 더 오래 일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민재가 결혼할 때 영희는 결혼식 비용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이야. 우리가 해줄게. 그 말엔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재는 울먹였고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 애가 행복하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헌신의 끝에서 영희는
자신이 점점 엄마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동수가 말했습니다. 민재한테 전화해 볼까? 괜찮아. 바쁠 거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영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마디가 더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냄비를 씻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동수는 이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행주를 짜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식당 안에 그녀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멸치 냄비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끓고 있는 걸까? 서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영희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재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영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당분간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동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래? 같이 살자는데. 동수는 미간을 찔끔 찌푸렸지만 영희는 이미 결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집이 좁긴 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쓰고 하나는 민재 부부가 쓰면 됩니다. 좁지만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 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와 서연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방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불을 새로 사고 벽지가 뜯어진 곳을 테이프로 발랐습니다. 어머니, 패 끼쳐서 죄송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밥은 먹고 왔어? 아직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영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새로 지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저녁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동수는 TV를 보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이 북적이는 것도 밥을 더 많이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습니다. 영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재 부부는 보통 6시쯤 퇴근했습니다. 영희는 밥상을 차렸고 4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빨래는 영희가 했습니다. 청소도 영희가 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일하느라 힘들잖아. 그래도 됐어. 나는 익숙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손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너희는 돈 모아야지. 나중에 집 사려면. 영희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모아야 해. 영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오늘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하던 서연이 어느 순간부터 잘 먹었습니다로만 인사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던 아들이 이제는 밥을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서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영희가 말을 꺼내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서연이는? 저도 괜찮아요.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금방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을 보면 말을 거는 것조차 미안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영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분가하려고요.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네. 판교 쪽에 전세 얻었어요. 그래. 잘 됐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그릇이 조금 떨렸습니다. 언제 나갈 건데? 다음 주요. 그렇게 급하게? 집 비는 날짜가 있어서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짐 싸는 거 도와줄까? 괜찮아요. 다음 주 민재 부부는 짐을 쌌습니다. 영희는 반찬을 만들어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 된장, 멸치볶음, 장조림.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민재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 잘 살아. 영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손을 흔들던 영희의 팔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동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사네. 그러게. 영희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 부부가 쓰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 살림을 차릴 나이지. 영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엄마. 반찬 떨어지면 말해. 또 갖다 줄게. 괜찮아요. 서연이는 잘 지내? 네.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영희가 전화를 걸지 않으면 민재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반찬을 싸서 민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집에 사람이 와서요. 다음에 뵙는 게 어때요? 아, 그래. 그럼 이거라도 받아.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반찬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식탁에 앉아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김치와 장조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가 물었습니다. 민재 만났어? 못 봤어. 바빴대.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따뜻했던 집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에게서 연락이 온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희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저희 집에서 같이 점심 먹어요. 서연이가 해주겠대요. 그래.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토요일 12시에 오세요. 알았어. 그럼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수가 물었습니다. 뭐래? 집에 오래요. 밥 같이 먹자고. 그래. 동수는 별 감흥 없이 대답했지만 영희는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바쁘긴 했겠지.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야. 영희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잡채를 볶고 동수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끓였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차려입어? 동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보는 건데 아들 집 가는데 뭘. 그래도 영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보였지만 오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판교행 버스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 요즘 어떻게 지낼까? 서연이는? 둘이 사이는 좋겠지?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영희는 반찬통을 든 손에 힘을 주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이거 가져왔어. 들어오세요. 민재도 나왔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지? 네. 영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파도 새 것이고 TV도 컸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영희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집 좋다. 동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죠? 민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영희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점심 뭐 해줄 거야? 파스타 해보려고요. 파스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간단해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그래도 영희는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싱크대, 정리된 선반,
그리고 냉장고. 문득 목이 말랐습니다. 영희는 냉장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희의 손은 냉장고 손잡이에 닿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병도 반찬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반은 깨끗했고 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영희는 냉장고 문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동수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들 그래? 동수가 냉장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희는 부엌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쓴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리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단기 임대 오피스텔 이용 안내문.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뭐? 진짜 집은 판교 신축이에요. 영희는 안내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엄마 아빠가 또 우리 형편 보고 마음 쓰실까 봐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집 샀다고 하면 또 축하한다고 뭐 사주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영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뭐야? 밥도 안 해놨잖아.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오래 연락 안 해서 어머니가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야? 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안내문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아니에요, 엄마.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면 편하긴 한데 또 이것저것 챙겨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괜찮은데 엄마 아빠는 계속 걱정하시니까. 민재의 말이 끊겼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편하긴 한데 계속 걱정하시니까. 그 말들 속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반찬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든 잡채와 장조림. 민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볶고 끓인 것들. 하지만 이곳엔 냉장고조차 없었습니다. 영희는 반찬통을 들었습니다. 가자. 동수가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가자고. 영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해 안 해. 영희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너희 말이 맞아. 우리가 자꾸 걱정했지. 미안해. 엄마, 이제 안 그럴게. 걱정 안 끼칠게. 영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동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영희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동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희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동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 그 안에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 건, 자신의 사랑이 무거워진 건, 그리고 왜 자신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를 볶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거지를 하다가도 장을 보러 가다가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영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뜸했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회사에 있겠지. 서연이랑 점심 먹었겠지. 저녁엔 뭘 먹을까? 혹시 우리 생각은 할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 안 하겠지. 아니, 안 해도 돼. 그게 맞는 거야.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수도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왔니?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앉아. 영희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민재와 서연이 앉았습니다. 영희와 동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신세진 마음이에요. 3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드리고 밥도 빨래도 다 해주셨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받아주시면 저희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영희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 100만 원? 200만 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편해지면 되는 거야? 네. 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너희가 편해지려고 이걸 가져온 거지? 영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민재야. 영희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린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럼 뭐가 필요하셨는데요? 내 진심. 영희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3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었어. 너희가 좋아서 한 거야. 근데 너희는 그걸 계산하고 있었구나.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도 필요 없어. 동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영희가 불렀지만 동수는 문을 열고 봉투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골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릴 뭘로 보니?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돈으로 계산되면 끝이야.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됐어. 동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너희끼리 잘 살아. 아버지. 서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 엄마. 가라고. 영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 서연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영희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동수가 나왔습니다. 괜찮아? 응.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거야. 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애들은 계속 모를 거야. 그래도 뭐. 우린 부모지만 우리 인생도 있는 거야. 동수의 말에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1등으로 들어온 아들. 중학교 졸업식 날 상장을 받으며 웃던 얼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 엄마 붙었어 하던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다 컸어. 이제 내가 손 놓을 때가 됐어.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희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동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국물을 끓이고 오후에 손님을 맞고 저녁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정리하고 시골로 가자. 영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골? 응. 충남 쪽에 바닷가 마을 있잖아. 거기 가서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고 살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생각해봤어. 우리 서울에서 뭐 하고 있어? 애 보려고. 근데 애는 안 보잖아. 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어두웠습니다. 우리 둘만의 삶.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운 것도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영희가 말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랫동안 끓던 국물이 마침내 식는 소리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평온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로서의 사랑을 거두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는 걸, 그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끓는 장국의 소리. 서울을 떠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영희와 동수는 금호동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30해를 살았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리고 오래된 냄비 하나. 영희는 그 냄비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국물을 끓였던 냄비였습니다. 이 냄비랑 나는 비슷해.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끓여서 바닥이 까맣게 탔지만 그래도 아직 쓸만했습니다. 충남 보령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영희는 차에서 내려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괜찮아? 동수가 물었습니다. 응, 좋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간판은 동수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해풍 장국집. 이름 괜찮아? 동수가 물었습니다. 좋아. 바람 맞으면서 끓인 국물이라는 뜻이잖아. 그래, 그런 뜻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식당을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국물 맛이 깊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 서울이요. 서울? 그럼 여기가 좀 심심하지 않아?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좋아요. 어르신은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나 더 주소. 영희는 국물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매일 새벽에 국물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서울에서 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서 끓이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맛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끓이면 결국 말해지는 맛이 있거든요. 말해지는 맛? 네. 멸치가 녹고 다시마가 풀어지고 그렇게 다 내어주고 나면 그제야 진짜 맛이 나와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깊은 맛이에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희와 동수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보, 동수가 말했습니다. 응? 후회 안 해? 뭐가? 여기 온 거.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안 해. 정말?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해 겨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사과하고 싶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영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했어요. 민재야. 영희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네. 나도 너한테 너무 많이 바랐나 봐. 내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엄마, 이제는 알아.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서로 거리가 필요한 거.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가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리하지는 마. 내 인생 살아.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았네. 사랑이 무거워지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걸.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이기 전에 자신도 한 사람이라는 걸. 봄이 왔습니다. 해풍 장국집은 마을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외지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오래 끓였어요. 오래요? 네. 오래 끓이면 다 나와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영희는 냄비를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래. 동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오래된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30해를 함께한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탔지만 여전히 좋은 국물을 끓였습니다. 나도 이 냄비 같구나. 오래 끓였고 많이 탔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았습니다. 영희는 냄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때로는 민재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굳이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긴 해. 하지만 괜찮아.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경계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영희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희는 국물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로 시작된 인생은 끓는 장국 냄비 위에서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비워내고 나서야 채워지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영희는 마침내 미소 지었습니다. 국물이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의 자신을 위한 오래 끓인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맛이었습니다.